지혁씨, 내가 은혜 갚으러 왔어요. 교통사고 그거 우연 아니에요. 오늘은 정보아가 할머니를 죽인 범인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혁씨, 오랜만이에요. 전 남친을 찾아 도망가 버렸던 정보아는 뻔뻔하게도 늦은 밤 이지혁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지혁이 상을 치렀다는 소식에 정보아는 이것이 기회다 싶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도망칠 정도로 사랑했던 전 남친과는 진작에 끝이 나버렸고, 정보아는 이지혁이 기업을 인수하고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에 후회가 막심했죠. 이거라면 다시 지혁씨랑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를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찾아준다면 나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하겠지. 상황은 이랬습니다. 정보아는 다시 이지혁 앞에 나타나기 위해 주변에 미행을 붙여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의 상황과 이지혁의 눈치를 보고 조만간 다시 이지혁 앞에 나타날 생각이었는데, 미행을 붙여둔 상태에서 뜻밖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죠. 아가씨, 죄송합니다. 이지혁 씨 어머님과 할머님이 타신 차량을 따라가는 중이었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할머님은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이지혁 군 어머니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이거 우연한 교통사고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차량이 일부러 택시를 들이박는 것을요. 정보아는 이지혁의 집안에 일어난 불행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빨리요. 정보아는 그렇게 가장 먼저 이 사고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이 사고가 누구에 의한 짓인지 알게 되었죠. 정보아는 범인의 정체를 알리려 늦은 밤 이지혁을 찾았습니다. 그 시간 이지혁의 집안은 적막에 쌓여 있었죠. 늦은 나이에 모델의 꿈을 이룬 할머니 조옥래. 가족들은 각자 할머니 조옥래와의 생전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소녀처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불과 며칠 전 조옥래는 자신이 번 첫 월급을 아들의 손에 꼭 쥐어주었었죠.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20년이나 먹여주어 고맙다고. 자식 키우랴, 능력 없는 부모 봉양하랴. 평생 고생한 우리 아들에게 가장 먼저 이 돈을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이상철은 사양 않고 그저 어머니 고맙다며 소중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비싼 옷 한 번 사주고 싶었다며 그동안 자신을 챙겨주어 고마웠노라고 사이좋게 돌아오는 그 길에 사고가 날 줄이야. 생각만 하면 목이 메이는 그 따뜻한 마음이 조옥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어머니를 지금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평생 아버님 병간호하며 인생 보내신 우리 어머니. 조금만 더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지. 느닷없이 가족에게 찾아온 이 불행에 모두가 눈물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집 앞에 초인종이 울렸죠. 정보아였는데요. 저 여자 결혼식에서 도망갔던 그 여자 아니야? 저 여자가 왜 우리 집 앞에 와? 이수빈과 이지환이 서로 나가보겠다 했지만 이지혁은 두 사람을 말렸는데요. 어머니랑 아버지 곁에 있어. 나를 만나러 온 걸 텐데 내가 나가는 게 맞지. 할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 생각은 없었죠. 이지혁은 문 밖에 나가 뻔뻔한 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 당신이랑 상대할 기운 없으니까 돌아가. 지혁씨 장례식장에 못 가서 미안해요. 내 얼굴 보면 가족분들 다 안 좋아하실 테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혁씨가 내 번호 차단해서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님 돌아가신 거 그거 사고 아니에요. 정보아의 말에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그날 사고가 왜 일어났던 건지 그거 알려주러 왔어요. 이제 나랑 대화할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이지혁은 정보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사고가 아니었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경찰에서도 그런 말은 없었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게 만든 그놈도 다 잡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지혁은 정보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내 차에 타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정보하는 차키를 꺼내며 이지혁을 재촉했습니다. 이지혁은 순순히 차에 탈 수밖에 없었고 마음은 복잡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죠. 정보아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 사고의 진실만 알 수 있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할머니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지. 이지혁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에 원한 산 적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가족들인데.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삼켰죠. 그리고 그 답은 드디어 정보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차 안의 정막을 깨고 정보아가 입을 열었죠. 우선 내 말을 안 믿을 테니 내가 어떻게 사고 경위를 알고 있던 건지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나 한국에 돌아온 지 꽤 됐어요. 정보아는 핸들을 잡은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남친 따라가겠다면서 지혁 씨한테 상처 줬던 벌을 받았나 봐요. 그날 지혁 씨랑 결혼했으면 나 참 행복했을 텐데 말이죠. 정보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혁 씨가 잘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놓쳐버린 게 너무 후회됐어요. 그래서 지혁 씨랑 다시 만나보려고 미행을 붙였어요. 지혁 씨 주변에요.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도 할 겸 말이죠. 이 점은 내가 사과할게요. 정보아는 잠시 이지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미행 중이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신 그날이요. 택시를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고낸 차량 운전자가 택시를 향해 달려오는 걸 본 거죠. 정보아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우연이라고 경찰서에 증언한 모양인데. 아니요, 우연은 없었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난 찾아줄 수 있어요. 지혁 씨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힘도 가지고 있고요. 정보하는 차를 세우고 이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두 번째 제안이에요. 나랑 다시 결혼해요. 정보와의 제안에 이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약속할게요. 절대 저번처럼 지혁 씨 결혼식장에 혼자 남겨두는 일 없을 거예요. 저번에 내가 약속했던 건 그저 허울뿐인 계약 결혼이었다면 이번엔 지혁 씨의 진심을 원해요. 내 손 잡으면 지혁 씨도 지혁 씨 회사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번에 AP 인수도 자본이 모자라서 어려울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혁 씨가 내 손 잡으면 가족도 회사도 전부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정보아는 이지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아, 당신 말은 우리 할머니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랑 결혼을 해라. 그 말이네.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일단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데 그게 끝이야. 당신이랑 결혼하는 일은 없어. 이지혁은 단호하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이지혁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고닫고 정보아는 그런 그를 아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 정말로 당신이랑 계약 결혼하려고 했던 내 바보 같은 선택 후회하고 있어. 그날 내 선택 때문에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켰어. 이지혁의 눈빛에는 지은호를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보아 씨, 당신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길 바랍니다. 이지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할머니의 원수는 자신이 갚는 것이 맞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에 편승해서 인생을 쉽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죠. 이지혁 씨 많이 달라졌네요. 난 아직 제자리인데. 정보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알겠어요. 나 싫다는 남자 억지로 잡는다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저번에 내가 졌던 빚을 갚는 걸로 할게요. 정보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 할머니 죽인 진짜 범인. 슈홀츠 대표 부인이에요. 히. 정보아의 말에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지 알죠? 당신 친구 박성재 씨 새엄마던데? 놀랐어요? 나도 도대체 왜 그 여자가 당신 가족을 차로 친 걸까 의아했는데.
답은 당신이 아니더라고. 박성재 때문에 그랬는지 박영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고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당신 집안에. 정보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몰랐죠? 박성재 씨가 당신 동생 이수빈 씨를 만나고 있는 거. 이지환 씨도 박영나 씨랑 뭔가가 있었나 본데 겹사돈이 되긴 어렵겠죠? 이제 원수의 집안이니. 처음엔 만나지 말라는 경고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이 어그러졌나 봐요. 그 여자 무서운 사람이니 조심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정보와는 그렇게 범인의 정체가 누군지 알려주며 저번 결혼식에서 이지혁을 파혼시킨 빚을 갚았습니다. 성재 새어머니 짓이었다고? 어떻게.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지혁의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이지혁은 집안에 돌아와 2층으로 이수빈과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너희 만나는 사람 있어? 말해봐, 수빈이 너부터. 이지혁은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알고 있었어? 이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그 여자가 갑자기 성재 오빠랑 나랑 만난대? 그 이야기 하러 온 거야? 어떻게 알고? 이거 아직 비밀인데 미안해 오빠. 난 가족들이 신경 쓸까봐 말 못했어. 이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랬구나. 지환이 너는? 형나는 만나는 건 아닌데 영나랑 무슨 일이 있긴 했어. 나 혼자 영나를 좋아해. 이지환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혁은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짚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죠. 정보아 씨가 온 건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래. 성재 새어머니. 그래, 영나한테는 친엄마지 그 여자 짓이라는데 너희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지혁의 말에 이수빈과 이지환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그 여자가 그래? 우리 할머니 사고가 아니라고. 이수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형 어떻게 해? 할머니 그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이지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도 죽이려고 했었어. 오토바이를 보내서 경고라고. 영나한텐 나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족한테까지. 가만 안 둬. 가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여자 내가 죽일 거라고. 이지환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환아 진정해 가서 무슨 증거로 잡을 건데. 이지혁이 이지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 그 여자 약점을 알아. 그 여자 영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자기가 버린 딸 간을 빼앗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 그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남편한테 그 일이 들키는 거야. 영나가 그랬어. 자기 아버지는 절대 자기를 속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여자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짓을 했는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불어버릴 거야. 이지환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며 온몸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딸의 간을 빼앗은 여자라니. 이지환 너 똑바로 말해. 너 간이식 받은 그 남자 이름 알아? 이지혁의 목소리는 급박했는데요. 한우진? 맞아, 한우진이었어 분명. 영나랑은 성이 달라 그 여자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들이라서. 내가 병원에서 들킬까봐 그 여자 얼굴까지 가려줬는데 내가 등신머저리였지. 이지환은 자책하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눈에 불이 일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죠. 고성이 너였구나. 지은호간을 빼앗아간 그 무정한 엄마라는 말도 아까운 여자. 이지혁은 이를 갈며 고성이의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뻔뻔한 그 여자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고성이. 이제 이지혁의 원수가 된 이름이었죠. 이지혁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께는 입도 뻥긋하지 마.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실 거야. 이건 우리 세 남매가 알아서 해결하자. 이지혁은 동생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과 이지환도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이지환은 특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환의 눈에서는 실제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우리 할머니. 이지환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결국 이지환은 영나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원수의 자식과는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할머니를 죽인 범인의 딸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영란은 기꺼이 엄마와 연을 끊겠다 선언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만나 눈물로 호소했죠. 그 여자 이제 내 엄마 아니에요.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나 때문에. 박영란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분명히 나한테 오빠만 포기하고 그 남자랑 결혼하면 다신 손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엄마를 믿은 내가 바보였지. 박영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고성이의 꼭두각시로 살아왔지만 박영란은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인형이 아니었죠. 엄마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전부 할게요. 박영란은 결연한 표정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영나의 배신은 고성이에게 가장 큰 뒤통수가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박영나의 생각을 모두 꿰뚫고 있다 생각하고 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죠. 이제 박영란은 더는 고성이 손바닥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 폭로하면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거라는 고성이의 협박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었죠. 박영란은 이제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호 언니한테도 한우진 오빠한테도 그리고 지환 오빠네 가족한테도 전부 사과하세요. 박영란은 고성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란은 고성이가 꽁꽁 숨겨둔 비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박영란은 조용히 고성이의 방으로 들어가 금고 앞에 섰죠. 고성이가 이곳에 숨겨둔 건 금괴와 등기권리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옥래를 죽인 증거. 고성이의 모든 치부가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청부살인 계약서와 횡령 증거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금고 비밀번호 안 바꿨네? 엄마 비밀은 내가 모를 줄 아셨나 보네요. 박영란은 냉소를 띠며 금고 문을 열었고 금고를 싹 털어왔습니다. 영란은 이 돈을 지은호와 이지환에게 전달할까 싶었지만 돈으로는 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내 깨달았습니다. 박영란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엄마의 죄악을 확인했죠. 이 돈은 전부 경찰에 고성이의 자료로 넘겨졌습니다. 횡령을 비롯한 청부살인. 박영란은 정식으로 경찰의 엄마인 고성이를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에 서명했죠. 모든 건 고성이가 방심한 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혼은 앞으로 고성이가 받게 될 천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고성이에게는 더 큰 징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감옥에 갇혀 간암을 선고받는 것. 그리고 그런 고성이에게 간이식을 해줄 가족 따위는 아무도 없는 것. 고성이는 자신이 지은호에게 강요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받게 될 것 같은데요. 화려한 날들 끝에는 징벌과 심판의 날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쌓아올린 모든 영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